어, 에피소드 7 야산의 불빛. 위의 케이스와 비슷한데,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의 케이스랑 비슷하다는 건데요. 사람이 다니는 곳 말고 산 쪽에 사는 꽤나 울창한 편입니다. 가끔 한밤중에 갑자기 도깨비불 같은 불이 휙휙 산을 돌아다니다가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여기에 있는 산이 학교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천장산이라고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농구장 쪽 그리고 그 식당 건물이 있는 쪽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에 이제 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산이 산을 넘어가면 외대랑 경희대가 나와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외대가 나오고 이쪽 경희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문동 그리고 이제 학교가 있는 석관동 그리고 저쪽 뒤쪽으로 휘경동이라고 하나? 그쪽 이제 경희대 쪽 그 산을 중심으로 끼고 있는 건데 그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시면 그냥 아주 높지 않고 그냥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산이라서 갔다 왔던 기억도 나고요. 높았나? 오래전이니까. 동산보다는 조금 높다. 약간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청담동의 청담공원 앞에 있는 조그만 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것보다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높았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가보고 싶네요. 가봐야겠다. 네, 근데 제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도깨비불 같은 건 정말 있어요. 산에 보면 그러니까 이 자연에 저는 귀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도깨비 얘기는 정말 제가 있거든요. 제가 본 도깨비는 아닌데 제가 도깨비를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저희 외가의 외할아버지가 도깨비 만난 얘기가 저희 집안에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풀어야 되는 얘기. 물론 재미를 위해서 가공은 하겠지만 팩트에 기반해서. 근데 이제 뭐 도깨비를 떠나서 도깨비 같은 도깨비 불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산에 가면은 묘지 근처라든가 아니면 산길 있잖아요. 산에 인제 밤에는 사실 사람들이 지금 산길로 다니지 않아요. 왜냐면 산에 안 올라가니까 군인들이나 어떤 특수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 뭐 간첩이나 수상한 사람들,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가겠다. 근데 뭐 보편적 평범한 상황으로 그 늦은 밤 새벽 2-3 시에 산에 갈 사람들은 없잖아요. 군인들이 훈련 중이거나 작전을 수행할 때 빼고는. 근데 산에는 그런 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다시 인제 약간 인제 이 괴담파괴이긴 한데 도깨비불이 있어요. 도깨비불이 뭐냐면 도깨비불이 아니라 반딧불이 있습니다. 반딧불이. 자연이 깨끗하고 하면은 근데 이제 도깨비불은 정말 이렇게 뭐 크기가 파묘 보셨습니까? 파묘? 파묘 보면은 막 거대한 불덩이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그 정도의 불도 있지만 정말 주먹만한 거, 뭐 골프공만한 거, 사람 머리만한 거, 다양한 크기의 불덩어리들이에요. 근데 그 불덩어리가 정말 이렇게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나이타를 딱 켰는데 그러면 이렇게 불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불의 형체 덩어리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불이 날아다니는 거죠.
근데 반딧불은 정말 이렇게 작고 예쁘죠. 뭔가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어 색 그 전구 같은 불빛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색깔도 되게 예뻐요. 꿀벌같이 예뻐요, 색깔. 근데 산에는 그런 불이 있다. 근데 저는 보지 못했는데 어 아닌가? 제가 봤나? 제가 왜 믿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 인지가 봐서 있다고 믿는 건지 어 저는 본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사람들 본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저는 이게 말할 수 있다 딱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건 설명은 할 수 있다. 그 불은 있고 어 그리고 반딧불이 같은 것들도 있고. 자연에서 어 그 해안 같은 데 보면 또 그 바다에서도 그런 그 도깨비불 같은 건 아닌데 다른 종류의 또 불빛이 있어요. 이 해변에서 그 바닷물이 빠졌을 때 나오는. 그래서 그 바다의 그 반짝이는 빛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이 체면이 걸린 것처럼 체면 상태로 바다로 계속 걸어 들어가거든요. 바닷물이 민물과 썰물이 있는데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잖아요. 쭉 나갔을 때 그때 인제 빠져 있을 때 그 젖어 있는 이 해변, 바다가 굉장히 반짝입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에 취해 가지고 계속 걸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걸어 들어가서 이게 인제 파도가 내 발에 닿았을 때 그때 인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깊지 않거든요 그때도. 근데 정말 몇백 미터 1 킬로 막 그 정도까지 걸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제 그때 인제 그 타이밍이 인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파도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의 속도는 엄청 빠르거든요. 뭐 이게 쓰나미처럼 밀려온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제 나가려고 할 때는 들어오는 게 금세금세인 거예요. 근데 금세 발목, 금세 무릎, 금세 배꼽. 근데 이게 인제 수위라는 게 낮게 들어와도 이 빠져 있는 공간에서의 그 단단한 모래 사장일 수도 있고 이런 데가凸凹가 있잖아요, 들어가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잠깐 바다로 갔지만 그렇게 돼서만 인제 그 불에 홀려서 이게 바다에도 그런 불이 있는데 산에도 있어요.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특히 산에 많아요. 그래서 어 사실 이게 기묘한 이야기로 가는 건데 이게 정령? 이게 서양적 세계관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 동양에도 있거든요. 우리 동양에도 뭐 괴담도 많고 이게 실록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문헌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그 어르신들이 우리 조상 그 어르신들이 그 선현이라고 할게요. 선현들이 어 종이를 그렇게 낭비하지 않으시거든요. 정말 있는 것만 기록하시고 그리고 뭐 그 야사에 남고 거나 실록에서도 인제 금지하는 책들 같은 경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소설 같은 것들 중에서 너무 이게 인제 기담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인제 저도 이렇게 인제 그 미스터리, 공포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맹신하거나 이걸로 인해서 삶이 바뀌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토요일 저녁 금요일 뭐 아니면 이제 TV 프로그램 예전에 브라운 TV 시절에
어떤 그런 기묘한 이야기라든가 무서운 이야기 보면서 잠시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조금 어 좀 바꾼다든가 바꾸실 수는 없겠지만 뭔가 오싹한 기분이 더 들게 한다든가 상상력을 자극한다든가 그런 걸 저는 사실 더 추구하는 거거든요. 혐오나 이런 걸. 근데 이제 그런 쪽에 제가 얘기를 이제 담고 있지만 그래도 설명되지 않는 뭐 정령이라든가 그리고 UAP라고 하죠. UFO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정말 있는 건데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그러면은 뭐 귀신을 믿는 분들은 설명 이것도 안 되는 것들은 할 수 있는데 뭐 사후라든가 막. 근데 저는 어찌 됐건 신앙적 생애관 이제 천주교 카톨릭이라는 곳에서는 귀신을 믿지 않는다. 귀신은 없다. 악마는 있다. 이건 또 나중에 이제 다른 얘기의 범주를 가지고 얘기할 때 제가 또 드리겠지만. 하지만 저는 귀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걸 본 분들이라든가 그 기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끔은 그러면 안 되지만 조금 파괴를 한다든가. 아니, 이건 파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근데 이 산에서의 빛들이 있는데 그 불빛들은 홀리면 안 돼요. 따라가면 정말 낮에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되게 미스테리한 현상들이다. 그 불빛이 UAP 뭐 우리가 생각하는 UFO가 엄청 크다고 생각할 수만 없잖아요. 어떤 뭐 것들은 정말 정말 작은 마이크로 입자부터 해서 아니면 손가락만한 해 가지고 이렇게 찍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서클 형태의 어떤 작은 형태가 이제 예전에 이제 CG가 없던 시절에 브라운관 TV 2인치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다른 진짜 이것만으로도 한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거든요.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 산속에서 빛을 보시거나 하면 이게 사람의 랜턴이라든가 사람이 하는 어떤 그런 조향하는 불빛이 아닌 것들을 보시고 함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뭔가에 홀리게 됩니다, 진짜. 밝은 낮에도 산에서 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밤이 아닌데도 공포를 느낄 수 있고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담아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오늘 진짜 이야기의 축이 없이 막 이리저리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이분도 말씀하셨잖아요. 도깨비불 같은 불이 휙휙 산을 돌아다니다가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사라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가 본 건지 아니면 잔상인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제가 홀려 가지고 기억을 못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네. 이게 인제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 앞에 산이니까 천장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산 위에서 본 게 아니라 산 아래 학교 교정에서 산 쪽을 바라봤을 때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인제 이건 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반딧불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산을 지나가는데 어떤 광원이 또 물체를 갖고 지나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야간 산행하시는 분들 사실 있어요. 그 이제 아까 제가 그 깊은 산속에 길이 없는 데를 다닌다고 하는 건 경우는 나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거나 아니면
군인들이나 뭐 임무를 수행하거나 훈련적일 거라고 얘기했지만 길 쪽이라면은 아마 뭐 야간 산행 뭐 이렇게 머리에다가 랜턴을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구분이 될 것 같은데. 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아직도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페이지에도. 자, 오늘은 너무 길게 얘기했으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제 얘기를. 그래서 봐주시는 분들이 요즘 올리면 롱폼 영상 기준으로 한 4분, 5분 계시더라고요. 물론 5분도 안 돼서 그냥 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재미없는 라디오 하나 틀어놨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면 뭐 정이 들지도 모르잖아요. 저런 인간이 하는 얘기도 듣다 보니 그러네 하고. 네, 하나만 딱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에피소드 8 산속의 개소리. 근처에 주택이 많아 개소리가 들리긴 합니다. 만 몇몇 개들의 소리가 아닌 굉장히 사나운 개의 소리가 한 군데서 굉장히 크게, 즉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신관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마치 군견들이 몇십 마리 소리치는 것과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지만 신관에서 초소로 가는 산길 옆엔 예전 군견을 키우던 것 같은 큰 개사육장이 폐허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촬영을 했었죠. 이분 영상원 분이신가 봐요. 촬영을 했었죠 하는 거 보니까. 추측입니다. 아니면 뭐 미술원이든 다른 데에서 뭐 영상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도 영상원 분들 지인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건 아니죠. 아니 꽤 많다고도 할 수 있겠다. 저의 기준에서.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정령에 대해서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정령 사전적 의미가 전 사전적 의미로 먼저 한번 접근을 해보면 네이버로 제가 보는 게 더 나을 텐데. 나라마다 그 정령을 대하는 그 뜻이 다르네요. 저만 보고 설명을 안 해드리면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공포 라디오나 훌륭하시고 엄청난 역사를 가진 분들이 많아서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마치 이제 동물이나 이제 가축이 죽어도 이제 뭐 마치 유령, 귀신처럼 나타나는 걸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도 많고. 나무위키백과에서는 정령을 산천초목이나 무생물 따위 여러 가지 사물에 깃들어 있다는 영혼으로 원시 종교의 숭배 대상 가운데 하나인 존재이다. 그러니까 뭔가는 알 것 같은데 설명을 못하니까 사전에서 한번 찾아본 건데요. 원불교 대사전에도 정령이라는 표현을 쓰나 보네요. 그래서 초목이나, 이건 원불교 대사전인데, 초목이나 무생물 등 갖가지 물건이 붙어 있다는 홀령, 나무, 돌, 산, 강 등 모든 것에 제각기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숭배하는 것이 정령신앙이다. 원불교 사전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주역에 또 이제 다른 것들을 어떻게 써놨냐면, 육체를 떠난 죽은 이의 혼백, 성령, 정혼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만물의 근원이요 생명력의 원천을 이루는 불가사의한 천지의 기운, 동양 전래 사상은 뭐 해가지고 쭉 설명이 나오네요.
한시어 사전에서는 혼, 만물에 깃들어 있는 혼, 만물의 근본을 이루는 불가사의한 기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네. 어찌됐건 사물에 그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들을 말한다고 하면 정령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양적 세계관에서는 막 정령의 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도깨비불이나 이런 것도 그런데 관련된 거일 수도 있고 저는 아마추어 짜친 소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굉장히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런 쪽의 전문가가 꽤나 많으시니까. 근데 어찌됐건 저희 채널은 이런 곳이에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설명하고 그런 거 아냐? 아 그런데 좀 왕성하게 활성화가 돼서 같이 떠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마 아까 강아지들의 소리, 강아지가 아니라 개들의 소리 엄청나게 많은. 근데 사실 그런 소리 났다는 건 궁견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기관에서 키우는 개들이 죽어서 그렇다. 그런 백스토리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보통 군대에서 군견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러니까 군견들 계급이 있어요.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경례를 하고 이러진 않겠지만 걔들도 존중을 받거든요. 훈련을 받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군견들은 이제 슬픈 얘기이긴 한데 이게 저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저도 나중에 한번 더 공부를 하고 알아와서 다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 드릴 텐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인제 노령화되면 이렇게 인제 안락사 시킨다고 들었어요.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제 그런 뭔가 억울함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지 않나? 이렇게 상상은 추측을 해 보는데 귀신도 안 믿는데 동물의 귀신까지 제가 믿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하지만 인제 그런 세계관에서 본다면 어 그런 아픔이나 뭐 동물들도 그 억울함으로 그렇게 인제 그 장소에 깃들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산속의 개소리까지. 두 가지가 더 남아 있고요. 어 사실 두 가지까지 더 끝내면 또 30분이 더 지나갈 것 같아요. 지금 30분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다음에는 이 두 가지 얘기를 더 알차고 더 재미있게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오늘처럼 또 옆길로 잘 안 새고 그 대신 인제 또 이렇게 분량을 좀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생들, 학우들을 좀 만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경험한 이야기를 가져와서 남은 두 가지 이야기에다가 같이 또 하나의 분량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혹여 그냥 작업을 하시거나 소일거리 하시는데 여러 가지 라디오 들으신다면 어 이 초짜 초짜 이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요? 유튜버죠. 유튜버를 하니까 예 방송을 틀어 주시고 좀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26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음 새벽 3시 한 반부터 이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다른 회차 이렇게 편집도 하고 만들고 있었고요. 오늘도 밤을 새웠네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혹시 이 분량까지 듣고 계시다면, 이 부분까지 듣고 계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힘내시고요. 네네. 그리고 뭐 이거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잘 되겠죠. 저도 고민이 많고, 늘 기도하는데, 어, 어, 선의로 한 행동이 저한테 너무 힘듦을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계속 누적되는 저의 그것들이 있는데, 개인 천연이 아닌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하여튼간 잘 되겠죠. 어,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응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걸 바라네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갈 거야지.